건축문화라는 잡지가 있어요. 이제 우리 건축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이제 건축문화라는 잡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최초로 항상 그 잡지에는 신축 이야기만 담겨 있어요. 근데 처음으로 그 잡지에서 리모델링 이야기를 소개한 게 우리 리노하우스. 그 책이 약간 이런 좀 그럼요. 이제 건축계에서는 이제 건축계에서는. 그 스페이스라는 잡지하고 건축문화라는 잡지가 되게 이렇게 좀 인지도가 있는 잡지인데, 거기에서 맨 처음에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최초로 소개했었죠. 네. 리노하우스를 소개했는데. 아, 그때 리노하우스 최초 소개였어요? 네네네. 소개가 선구자셨네요. 리노하우스 이름은 또. 네. 어쨌든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소개가 되었는데, 그게 이제 신문지상에 좀 여러 군데 좀 소개가 되었고, 그래가지고 책을 내게 됐어요. 출판사에서 이렇게 연락이 와서.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 하면은 이제 구조 변경, 뭐 방수, 단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구조적인 작업을 하는 것들이라고 좀 이해를 하면은 될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그런 일들을 하게 있는데, 근데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하고 가장 다른 점이기도 해죠. 구조 변경이나 방수, 단열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점이긴 한데,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게 인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많이 리모델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걸 좀 제대로 하는 업체들이 많이 없고 문제도 많이 발생했어요. 근데 사실 핵심은 이거든요. 구조를 어떻게 튼튼하게 더 만들 것인가, 단열을 얼마나 더 잘할 것인가, 방수, 물 안 새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지어지지 않은 집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 이후에 2010년도부터 2013, 14년도까지. 그래서 문제가 좀 많이 발생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조금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겠다 해서 낸 책이 단독주택 리모델링 무조건 따라하기라는 책이죠. 그래서 이 책이 지금도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되게 그래서 진짜 이게 베스트셀러잖아요. 11세? 11세 찍었는데, 사실은 뭐 건축 분야에서 11세는 좀 많이 찍은 편이긴 하죠. 근데 이 책이 처음에 다른 출판사에서 책을 제가 원고를 드렸더니 책을 안 내주신다더라고요. 이렇게 재미없는 책은 누가 보냐고.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낸 출판사 대표님이 요 책 한번 내보자 해가지고 냈는데, 내고 나서 한 1, 2개월 동안은 역시나 책이 안 팔렸어요. 그래서 이쪽 출판사에서도 2세를 넘기기 힘들지 않을까 하면서 내긴 했는데 역시나 안 팔렸는데,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팔리기 시작하더만은 지금 또 많이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감사한 일이죠, 저한테. 그러니까 진짜 그 수요 관심사가 저변에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안 알려졌을 뿐이지 수요는 있었고, 시간이 갈수록 알려지니까 팔리는 게 아닐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 건축, 인테리어 뭐 관련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 이후에 많이 나왔었는데, 근데 이제 독자들이 이제 수준이 조금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을 수준도 이제 한편으로 됐다는 거죠. 근데 이 책이 지금 학교나 학원 같은 데서 교재로도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재로 쓰인다고 하면은 조금 딱딱한 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딱딱한 책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필요한 내용들만 좀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경이 있냐면은, 리모델링 하러 갔다가, 설계하러 갔다가 신축 설계로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건물이 차라리 이거는 새로 짓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예를 들면은 한 7, 80년대 건물에 뭐 블록으로 지은 건물인데 증축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 구조 보강하고 여타 하면은 차라리 신축 짓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건축물 대장에 보면은 1970 몇 년대 있는데 증축
뿐만 2021년, 2021년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70년대 건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차라리 새로 짓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데 가보면 새로 짓는데 이렇게 갔는데, 건물이 괜찮아요. 그리고 또 상가 입주로서도 어떤 가치도 나름대로 있고, 이걸 리모델링 합시다.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게, 아까 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어떤 선택지가 더 센 거예요. 리모델링이라는 선택지가 더 생겨서. 그래서 케이스에 따라 분명히 좀 다른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처음 이제 관심 높아진 건 신축 대비 경제성이죠. 경제성이죠. 경제성은 좋구나.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 뭐 저성장 시대라고 하잖아요. 저성장 시대에, 아무래도 신축보다는 확실히 비용이 적게 드는 리모델링이 훨씬 가치가 있다. 특히 이제 리모델링 같은 경우 외장재 완전히 새로 교체하면 이게 새로 지었는지 리모델링인지 구분도 안 가요. 건축물 대장 떼보면 구분이 가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좀 만들 수 있고, 이제 두 번째가, 이렇게 신축보다 오히려 더 넓은 연면적을 가진 건물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기존 건물을 증축을 하는데 건물의 연면적은 주차 대수 산정에 따르거든요. 근데 기존 건물에 15년 이상 된 건물 같은 경우는 기존 건물 자체에서는 주차 대수에 산정을 안 돼요. 새로 증축하는 부분만 주차 대수에 산정을 하니까 오히려 소규모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잘하면은 새로 짓는 것보다 더 큰 면적을 지을 수 있고, 심지어 아까 제가 1층 이야기했잖아요. 예전에는 주차장이 필요 없는 면적에서 주차장이 없었어요. 근데 증축을 하면서 15평 이하의 증축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없이도 건물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법 같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건축법. 그래서 그 리모델링 특별법이에요. 특별법 15, 그리고 이제 주차 대수 산정을 할 때 이제 우리 그 부설 주차장에 50회배 이하의 증축에 대해서는 주차 대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건물을 더 크게 지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소규모 대지, 소규모 건축물일 경우에는 증축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옛 건물이 가지는 레트로 감성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주거보다는 상가 쪽인데 레트로 감성을 새 건물로는 표현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가진 어떤 레트로 감성을 그대로 가지고, 요즘 최근에 이제 짓는 것들은 예전에 뭐 벽돌로 지은 건물 옆에다가 증축을 하는데, 증축은 요즘 유행하는 마감 재료를 쓰고 기존의 건물은 벽돌을 그대로 두는 거죠. 그래서 예전 과거와 현재를 공존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특히 이런 것들이 좀 부각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젊은 세대가 단독주택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저만 해도 어릴 때 내도록 지금 또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요즘 세대는 대부분 아파트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의 어떤 적색 벽돌이라든지 어떤 그 건물의 형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죠. 젊은 세대한테. 근데 어른 세대는 그게 싫어요. 아유, 저 살면 춥다, 덥다, 뭐 보수는 어떻게 하고 벌레는 어떻고 막 그런 이야기를 막 그런 경험, 현실적인 경험을 하는데, 근데 이제 요즘 세대는 그런 경험이 없어 놓으니까 건물이 7080 옛날 감성이 좋다. 이제 이런 느낌들을 많이 가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재생에 굉장히 어울리는 작업이다. 우리 뭐 주택들 다 허물어 버리잖아. 그래서 막 아파트 짓고 빌라 짓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흩어지고 마을이 파괴되고 이런 일들이 뭐 서울이든 부산이든 어디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진짜 도시 재생은 기존에 살던 주민들이 원래 터전에서 더불어 계속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도시 재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리모델링이 어떤 잘 어울리는 작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환경을 보존하는 측면, 뭐 우리
당연한 거잖아요. 뭐 폐기물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환경을 보존하는 측면에서도 리모델링은 굉장히 지금 현재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작업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에 좀 더해서 좀 아파트랑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세대들은 아파트를 또 너무 선호하고 특히 그 부자들의 그 자제분들도 그냥 예전에는 그 부자분들이 은퇴하고 나서 단독주택으로 가는데 요즘에는 그 자제분들은 그냥 아파트에서 더 좋은 아파트로 가고 그런 걸 꿈꾸신다고 하는 기사도 본 것 같더라고요. 봤는데 아파트랑 좀 비교했을 때 어떤 좀 가치가 있을 수 있는지. 아파트 좋아요. 아파트 좋고, 그리고 또 대신에 또 한편으로는 단독주택도 아파트만큼의 어떤, 또는 그 이상의 어떤 공간을 만들어내기도 한데, 그 아파트와 좋아요, 아파트보다, 가진, 단독주택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단독주택은 건축 면적보다 더 큰 땅을 소유한다는 게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상가로 변경할 수도 있고, 새로 허물고 새로 또 다시 지을 수도 있고,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그건 건물주 마음대로. 근데, 그렇구나. 아파트는 그게 안 되잖아요. 아파트는 동 주민들이 다 의견을 모아가지고, 아파트 리모델링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것들을 트랜스포머 이렇게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가, 이제 주거 공간과 사무 공간을 분리할 수 요건 있는 요즘에 좀 트렌드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소위 직주거리라고 하죠. 직주거리 거리 자체가 없는 거죠. 계단 하나.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저도 사무실이 저희 집 위에 있고 저 밑에 이제 사무실이 있는데 어쨌든 직주거리를 없애는 거죠. 그래서 1층에는 사무실을 쓰고 위에는 이제 주거 형태로 쓰면은 임대료도 줄이고 주거로서도 좋고. 그래 한편으로는 그게 싫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제가 그냥 사는 건지 일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이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런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층간소음 중요하죠. 네. 층간소음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 맞아요. 요즘 극단적으로 살인까지 살인 벌어지고 충동.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거고, 이제 자연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것. 작은 텃밭이라도 좀 만들 수 있는 것. 도심 속에서 가진 주거의 장점이 그런 것 같고, 텃밭을 가질 수 없는 상가 건물 같은 경우도 옥상에 그런 공간들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도심에 있는 이제 입지가 그렇게 아파트 이제 편의시설 이런 곳에 입지한 그런 단독주택 부지 같은 건물은 엄청 비싼 거죠.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들, 도심에 있고, 그 다음에 전원주택의 느낌도 나는데, 입지까지 좋아. 그런 거는 진짜. 그런데 앞으로 이쪽에 또 아파트 주변이고, 어쨌든 입지가 좋아서 변화될 요지도 많아. 그러면은, 앞으로의 가치 상승은 또 무궁무진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진짜 너무 희소성이 커서, 진짜. 점점 더 커지는 거 부르면 값일 것 같아. 자꾸 없애잖아요. 주택을 자꾸 없애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희소성은 더 커지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희소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좋은 입지의 도시지역 이야기하는 거고, 오히려 지금 빈집이 늘어나는 지역도 많잖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남해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점점 빈집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분명히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동일한 선상에서 적용할 수는 없는 거죠. 네.